매일 공감 연습 강의 125번 7장 아이와 함께하는 말의 힘 여정 1 무례함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 무례함은 악의가 아닌 무지의 산물. 현대 사회는 그 무례한 언행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SNS가 발달해서 이러한 것이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갑질 논란, 그다음에 SNS상의 악플과 막말, 혐오 발언, 성차별적 표현, 상대를 비하는 언행 이런 것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특히 이제 디스 문화라는 것이 있죠. 상대방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망신을 주는 행위. 이것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례한 언행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중한 태도로 상대의 언행을 반응하는 것. 둘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정중한 태도를 취하려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이 정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무례함의 본질에 대해서 경영학자인 크리스틴 프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외과 의사가 아주 거칠고 직설적인 말로 상대를 아주 망신을 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을 자기는 개성 있는 스타일로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동료들이 이제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상대는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는 자기의 말로 인해서 상대가 불쾌하게 느낀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이 저자는 크리스틴 프레스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거 아니? 무례함은 의도적인 악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례함의 그런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지, 상대가 무례하게 느꼈다면 무례합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관점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례함의 심리적인 원인은 세 가지인데요. 이제 감정적으로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것을 이렇게 무례하게 느꼈구나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술 부족. 이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거나 또는 공감하거나 하는 말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죠.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연화돼 있는 곳에서 살다 보면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감정적 둔감함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본인의 감정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도 아주 부족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데니얼 골만 정서지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죠. 예.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술 부족은 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서로 이렇게 배려해야 되고 또 필요한 말도 공감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 예, 무례함이 없는 직장의 법칙, 또 어쇼, 아소 룰이라고 하는데 그 이 책에서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직선적인 스타일로 포장하거나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환경적 요인은 무례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사회나 또는 어떤 단체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이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례함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례하게 했을 때 앞으로 그러한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 나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부탁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거. 그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거.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기인식.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피드백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거. 이 정서지능 향상은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감정 조절의 여정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저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째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 내 말과 행동, 내 언행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상대는 어떻게 느끼게 될지 이것을 생각하는 이것은 상당히 인격적이고 고급스러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마다 이 감정과 또 어떤 상대의 말과 언행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표현이 필요로 합니다. 자, 객관적인 자기인식.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스스로 못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언행을 자기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나 또는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면 그 깨끗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죠. 그래서 피드백을 잘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지능을 높여야 됩니다. 정서지능은 이게 양이 이게 광대한 영역이라서 좀 더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지능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구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도 존중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례함을 이야기한 한번 사례를 좀 뭐 칭찬의 오류가 있는데요. 이제 회사 이제 그 관리자가 뭐 팀장이나 과장이나 부장쯤 됐겠죠.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에게 야, 너 생각보다 똑똑하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똑똑하네라고 했으니까 신입사원은 이게 나를 갖다가 그러고 형편없이 봤다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쾌하게 돼 있죠. 이게 같은 말이라도 이런 말들이 칭찬한다고 했는데 오류가 생긴 거죠. 상대는 불쾌하게 느꼈죠. 이게서 이제 그 원인을 보면 객관적인 자기인식 부족이죠. 본인이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다음에 농담으로 이제 상처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야, 너 이번에 좀 살 좀 쪘어? 이게 가벼운 유머로 좀 넘겼는데 상대는 이 살찌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나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람일 경우에 그렇게 아주 깊은 상처가 되겠죠. 이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자기 인식 부족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례함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무지와 자기인식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언행을 잘 돌아보는 거. 결국은 환경과 친구 또는 이런 교육이 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태도가 무례함을 줄이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의 힘을 배우고 더 나은 소통 방식을 익혀야 됩니다. 이 강의를 갖다 개설한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말의 힘을 배워가는 그런 좋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송gun영의 내과 인생 송송이었습니다.